그 다음 우리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들 한 3가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식물에 잎에서 식물이 하는 작용이 바로 뭐냐면 광합성 작용을 하죠. 식물이 광합성. 이 광합성의 반대작용이 식물의 호흡이죠.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이 반응도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화석 연료. 자,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유기물이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이 화석 연료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거든요. 이 탄소와 수소를 연소시키면, 태우면요, 연소시킨다는 건 화학에서 산소와 결합한다는 거예요. C하고 O하고 결합하니까 무조건 CO2가 나오고요. H하고 O하고 결합해서 H2O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반응 역시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철기 시대에 와서 철을 이용하게 됐잖아요. 이 철을 이용하게 된 것도 철광석이라고 하는 자연 속에 있는 Fe2O3라고 하는 이게 철광석이거든요. 돌이에요, 돌. 이 돌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자, 지금 좀 이따 다 자세한 식은 나오겠지만 여기 붙어 있는 산소가 빠져나왔으니까 이건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환원시켜서 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반응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합성과 호흡인데요. 자, 여러분들 광합성이라는 거 어떻게 중학교 때 배웠어요? 우리 식물체의 잎에서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과 기공으로부터 흡수한 CO2를 이용해서 뭐만 있으면, 빛에너지만 있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포도당과 뭐가 만들어진다? 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이 물의 화학식이 바로 H2O가 되고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서 포도당의 화학식이요, C6H12O6예요. O2거든요. 이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하면은 6개, 6개, 1개, 6개 이런 반응이 돼요. 자, 그 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6개의 CO2와 6개의 물이 반응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건데, 요 물은 6개의 산소가 있었는데 12개의 산소가 되니까 산소와 결합을 한 거죠. 6개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바로 이 반응은 물이 어떻게 됐다? O2로 산화된 것이다. 산소의 개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산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산소는 6, 2, 12, 12개의 산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도당이 되면서 산소 6개를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돼서 포도당이 되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광합성 역시 뭐다?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고, 호흡은 바로 이 광합성의 반대 과정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양분 포도당으로부터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세포 내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로 다시 분해가 되면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라는 것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식물이나 동물의 호흡인데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거 역시 산화 환원 반응이다 라는 거.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니까, 이 둘의 반대 과정이니까 둘 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광합성을 하고 나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산소가 대기 중에 만들어졌고요. 이 대기 중에 만들어진 산소가 이 지구에 이제 식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식물들이 뭘 만들어내요? 대기층에다가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 산소로 호흡하는 동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생물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존층이 생기면서 오존층이 이제 지구를 보호해 주기 시작했죠. O3라는 오존층이. 그래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면서 햇빛으로부터 오는 아주 강한 자외선인 UV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지구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조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화석 연료의 연소인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매장되어 있는 이 화석들은요,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가장 기본적인 화석 연료가 메테인이 되겠는데, 이 메테인을 연소시키면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그럼 메테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둘 것이,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것이 산소와 결합하면 무조건 생성물은 2가지밖에 없어요. CO2와 H2O예요.
그래서 메테인은 산화되었고 산소는 반대로 환원되었다.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키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철의 재련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산화철이라고 하는 이 철광석이거든요. 철광석. Fe2O3라고 하는 이 산화철에서부터 우리가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 환원 과정이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환원을 시키는지 보면요. 바로 여기 있는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산화철이 여기 밑에 있는 반응식만 보면 돼요. 자, 산화철이 철로 가는 과정에서 이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뺏어가게 하는 역할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일산화탄소예요. 이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일산화탄소가 산화철로부터 산소를 뽑아가지고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철을 뽑아내는 것이고요. 이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뺏어와서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필요한 재료가 뭡니까? 바로 일산화탄소죠. 이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이 바로 탄소가루인 코크스라는 거예요. 이 코크스를 넣어놓고 가열하면, 자, 가열한다고 하는 건 산소가 결합한다 그랬잖아요. 즉 코크스를 산화시키면 여기서 불완전 연소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를 재료로 철을 환원시켜서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하는 작업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때 코크스와 철광석을 함께 넣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철을 뽑아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용광로의 역할이고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이겠죠. 그래서 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 철기 시대가 생겼고 산업 전반에 철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광합성, 호흡, 화석 연료의 연소라든지 철의 재련 모두 산소가 모두 관여했던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